아니, 고작 빨래나 개고 커피나 내리고 식기세척기에서 그릇이나 빼고 이런 집안일 하려고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단 말이야? 수조 원의 투자를 받은 전 세계 천재들이 만든 로봇들이 고작 한다는 게 빨래 개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거 보면서 겨우 저거 하려고 그 난리를 쳐? 라고 비웃으셨죠? 이제는 휴머노이드 손가락 안에 수십 개의 텍스타일 센서를 넣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클라우드를 통하지 않고 바로 현장에서 처리합니다. 그래야 인간처럼 커피 마시며 신문을 읽던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온디바이스 AI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가락 끝에 닿는 그 느낌만으로 이거는 병뚜껑이네, 약상자네, 주사기네, 금속 볼트네 0.1초 만에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뜨거운 냄비를 만졌을 때 뇌가 판단하기 전에 손이 먼저 떨어지죠? 로봇에서도 이런 반사신경을 만들어주는 게 지금 최신 피지컬 AI입니다. 이제는 휴머노이드가 예상치 못했던 오류를 수정하며 드디어 생각하며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물리적 초지능에 수조 원을 태우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빨래를 잘 개개해서 우리의 라이프가 편해지기 위해서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피지컬 AI가 벌이고 있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데이터 전쟁의 실체를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귀여운 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내밀한 공간인 집을 정복하겠다는 무서운 선전포고입니다. 왜 하필 빨래 개기일까요? 그 속에 숨겨진 수천조 원짜리 비즈니스의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 최근 로봇 영상들 보면서 세상 좋아졌네 하고 그냥 넘기셨나요? 피겨 AI 로봇이 식기세척기에 그릇을 넣고 테슬라 옵티머스가 셔츠를 개는 모습들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천재들이 모여서 수조 원의 투자금을 받고 고작 하는 일이 집안일입니다. 겨우 저거 하려고 그 난리를 쳐 라고 생각하셨다면 당신은 지금 피지컬 AI가 만드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투자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챗 GPT 같은 AI는 인터넷의 글자로 세상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세상을 배우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옷감의 주름, 원단의 무게, 손가락 끝에 느껴지는 그 마찰력, 이 모든 물리적 법칙을 실시간으로 계산해야 하죠. 이거 우리는 피지컬 AI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로봇이 티셔츠를 한 장 집으려고 했는데 실수로 2장, 3장을 한꺼번에 꽉 집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전에 로봇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입력된 프로그래밍대로 멍청하게 2장을 겹친 채로 개려고 했을 겁니다. 결과는 뻔하죠.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만드는 피지컬 AI는 완전히 다릅니다. 로봇이 집는 순간 인지해야 합니다. 갑자기 옷이 2개네? 두께감이 이상한데? 박스가 왜 이렇게 가까이 있지? 라고 말이죠. 여기서 인지했다면 동작을 멈추고 수정, 어댑테이션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처럼 겹쳐진 티셔츠를 툭툭 털어서 분리하고 옆에 잠시 내려놓은 뒤 다시 한 장만 제대로 집어서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intervention, 개입, 그리고 adaptation, 적응입니다. 예상치 못한 에러 상황에서 로봇이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을 바꾸는 것. 우리가 이 기술의 수조 원을 태우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빨래를 잘 개서가 아니라 로봇이 드디어 생각하며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판단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것이 바로 AFM, Agent Foundation Model입니다. 엔비디아와 피겨 AI가 협력하는 이유도 결국 하드웨어를 넘어 이 뇌를 누가 선점하느냐의 싸움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로봇의 뇌는 단순히 머리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엣지 AI, 그리고 온디바이스 AI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기존 로봇의 작동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봇 손이 물건을 집으면 로봇 얼굴에 달린 카메라가 그 영상을 찍습니다.
그걸 메인 브레인에 보내서 이게 무슨 물건인지, 재질이 뭔지 분석하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영상 인식에 의존하면 속도가 느려지고 빛이 없거나 사각지대가 생기면 바보가 됩니다. 무엇보다 멀티태스킹이 안 됩니다. 머리가 복잡해지니까요. 하지만 최신 피지컬 AI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로봇 손가락에 수십 개의 텍타일 센서를 받고 거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온디바이스 AI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합니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손가락 끝에 닿는 느낌만으로 이것은 툴이다, 이건 가위다, 잘라야겠네, 이거는 리모트 컨트롤러다, 이거를 0.1초 만에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뜨거운 냄비를 만졌을 때 뇌가 판단하기 전에 손이 먼저 떨어지죠? 로봇에게도 그런 반사신경을 만들어주는 게 지금 온디바이스 AI의 혁명입니다. 굳이 얼굴 카메라가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가락 자체가 이미 작은 뇌를 가진 셈이니까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인간 손에는 약 3,000개의 촉각 수용체가 있습니다. 반면 현재 가장 앞선 로봇손들은 이제 겨우 20개 남짓한 센서를 넣으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만큼 기회가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로봇 전체가 아니라 오직 로봇 손의 정교한 제어, 덱스테리티만을 담당하는 브레인 AI 회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손만 관련한 소프트웨어 AI 회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손만 모듈로 해서 로봇 손만 파는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고 생기고 있습니다. 손만 잘 써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투자자들이 알아버린 거죠. 제가 멘토링하는 기업들에게도 늘 강조합니다. 카메라에만 의존하지 마라. 로봇의 신경계와 말단 처리 장치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돌아가는지가 진짜 실력이다. 이제 로봇은 반복 숙달의 영역에서 감각하는 지능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저는 스타트업을 볼 때 당신의 로봇은 눈이 없어도 물건을 집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조금은 과한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바로 그 팀이 넥스트 유니콘이 될 겁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한번 볼까요? 사실 PE, 사모펀드 하시는 분들은 하드웨어 투자를 꺼려합니다. 돈만 많이 들고 회수가 너무 느리다며 고개를 젓죠. 하지만 지금은 미중 패권 전쟁의 한복판입니다. 미국은 현재 탈중국 하드웨어에 목말라 있습니다. 중국산 드론을 퇴출하고 중국산 부품을 걷어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 대량 생산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가정에서, 물류센터에서, 생산 라인에서 수많은 유스 케이스를 여전히 학습하고 테스트하는 중이죠.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이 제각기 다른 로봇들을 생산하려면 모터, 액추에이터, 카메라, 센서, 배터리, 반도체 등등등 이 복잡한 생태계를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중국을 제외하면 대한민국 뿐입니다. 이번 2026년 CES에서 LG전자가 왜 갑자기 로봇 액추에이터를 들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휴머노이드 한 대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가 평균 40개에서 60개입니다. 로봇손에 들어가는 소형 액추에이터는 평균 20개입니다. 토탈 평균 60개가 되는 거죠. 테슬라 옵티머스만 해도 관절령 55개, 양손 22개, 토탈 77개나 들어갑니다. 이 액추에이터의 단가가 로봇 전체 제작비 바암 코스트의 30%를 쉽게 넘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숫자가 숨어 있습니다. 2030년까지 미국 휴머노이드 생산량이 7,500만 대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로봇이 미국 땅을 굴러다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생각해 보세요. 로봇도 소모품입니다. 결국 3년에서 5년마다 부품을 갈고 수리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프면 병원이 생기듯 조만간 우리는 어쩌면 로봇 병원이라는 거대한 유지보수 시장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사업이 아닙니다. 피지컬 AI의 심장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핵심 원동력 사업입니다. 제가 멘토링하는 기업들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10배의 가격을 지불받을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건 낭만이 아닙니다. 아주 선명하고 차가운 비즈니스 기회입니다. 한국의 정교한 하드웨어와 이런 적응형 지능이 결합된다면 그 시장 가치는 상상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K-피지컬 AI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개발 단계부터 글로벌 휴머노이드 기업들과 함께 R&D를 시작해야 그들의 표준에 우리 부품, 락인, 고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나중에 대량 생산이 시작된 뒤에는 늦습니다. 지금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진입하는 자가 다음 10년의 패권을 쥡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 아이디어 속에 피지컬 AI와 로봇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지금 휴머노이드가 빨래를 개는 모습은 결코 귀여운 단순한 쇼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노동력을 완전히 대체하겠다는 무서운 선전포고입니다. 동시에 각 가정의 데이터와 인프라를 정복하려는 거대한 서막이죠. 집안일이 쉬워 보이시나요? 천만에요. AI에게는 이미 설계된 공장 생산 라인보다 집안마다 제각각인 가구 배치하고 가전의 위치를 파악해야 하는 평범한 가정 환경이 훨씬 더 정복하기 어려운 최종 넘어야 하는 히말라야 산과 같습니다. 이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학습하고 적응해낸다는 건 곧 세상의 모든 환경에 투입될 준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과거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통해 모바일 시대의 판을 짰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그들이 제미나이 로보틱스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피지컬 AI의 판을 다시 짜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봇 노동이 인간 노동보다 싸지는 그 임계점, 그 골든 크로스는 이미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비즈니스의 언어는 소프트웨어를 넘어 물리적인 실행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행 가능한 몸이 없는 AI는 반쪽짜리다 라는 주제로 피지컬 AI 확장판 2부를 준비하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노동력 증발이라는 재앙을 막아낼 데이터 센터,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 활약할 피지컬 AI의 미래까지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술의 본질을 보고 믿고 미래를 함께 예상하지만 숫자의 냉정함을 잃지 않는 투자자, 그리고 스타트업을 응원, 자문하는 여러분의 파트너, 비전을 함께 그리는 모리스의 피지컬 AI였습니다. 감사합니다.